有没有这张照片中的气垫粉底？有没有这张照片中的气垫粉底？ 맥락을 이해하는 번역 기술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이버. 소리의 고장 남원, 그 명성에 걸맞게 지난 1992년 국립음악기관인 국립민속국악원이 개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어서 민속음악을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속음악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향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광활루와 인접한 곳에 자리한 국립민속국악원. 1992년 문을 연 이곳은 진도와 부산, 그리고 남원 세 곳에 자리한 지방분원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민속음악의 보존과 전승, 계승과 향유를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광활루원 인접한 곳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자리해 있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은 어떤 곳인지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국립민속국악원은 1992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그 국악원 앞에 민속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통 민속 공연예술의 본가로서 본향으로서 이 민속 공연예술 음악과 춤, 연희 이런 것들 총괄적으로 보존, 진흥, 발전, 재창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국가음악기관이 되겠습니다. 소리의 고장 하면 남원이잖아요. 특히 이 소리의 고장 남원에 국립민속국악원에 자리했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또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곳만에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면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을까요? 판소리의 발생지 태동지라고 하는 곳이죠. 이쪽 지리산권의 중심 도시인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발전을 했고 또 그 세계적으로도 유네스코에 등록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판소리가. 그러다 보니까 4개원 중에 유일하게 저희는 창극단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판소리 전공자들이 이제 30여 명 이제 창극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통 창극뿐만이 아니라 현대 창극까지, 그러니까 서양으로 치면은 뭐 오페라 뮤지컬처럼 현대의 이야기들을 담아내는 역할을 다른 국악원과는 확실히 확연히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악단이 아무래도 산조가 또 여기서 발생됐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도 좀 더 어떤 이 지역의 한과 뭐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는 연주력을 갖고 있습니다. 네. 지난 2014년 부임해 올해로 취임 3년을 맞은 박호성 원장. 국립민속국악원에 부임하면서 그는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지는 공연 활동에 남다른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이 그동안에 이제 1992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정말 많은 또 공연과 또 전통 또 민속음악의 보존과 또 발전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왔는데요. 취임하신 지가 벌써 이제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올해로 3년 차인데 제가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당시 그 취임하셨을 때 이 전통과 창작이 어우러진 공연으로 또 모든 세대가 아우르는 그런 정겨운 그런 국악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어요. 지난 또 취임하셨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또 시간을 되돌아보면 좀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가 있을까요? 스스로 평가하기는 네. 쑥스러운 면이 있습니다만은 일단 오시는 관객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에 과거적인 데서 조금 더 현대적으로 공연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멈추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술은 본질적으로 도전하고 새로움에 대해서 개척하고 또 그런 설렘에 대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공연별로 특성화를 시켰고 그리고 국립민속국악원이 다른 국악원과 무엇이 다른지 공연 내용에 있어서 차별성을 뒀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고 외형적으로 공연
횟수가 많이 늘었죠. 공연 횟수도 많이 늘고 그리고 관람객이 또 증가를 했고 그리고 공연하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남원 지역에서 전부, 전라도 그리고 경상권이나 전국까지 진정한 국립기관으로서 제가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전국을 무대화 그리고 전 국민을 관객화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그 진정한 대한민국의 민속 공연 예술의 본향, 본가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네. 대중매체의 홍수 속에서 민속음악의 보존과 전승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립민속국악원. 국악을 국민 속으로라는 취지하에 일반인들의 눈높이를 고려한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일반인들이 민속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해보고 또 배움으로써 민속음악을 제대로 이해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는데요. 자연스럽게 국악 인구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어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립기관으로서의 그런 역할도 잘 해오고 있지만 분명 이곳 남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역과의 또 연계 방안도 또 무시를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과제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판소리의 고장인데 특히 5대 판소리의 이제 5바탕 중에서 3바탕이 또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춘향전, 춘향가 그리고 흥부가 그리고 가까운 인근의 곡성의 이제 심청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접하죠. 그래서 지역에 그런 축제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의 축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축제를 통해서 저희들이 또 전통 판소리나 창극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시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여름이라든가 계절에 따라서 일어날 때도 저희들이 공연을 또 마련해서 특히나 광활루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설 공연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매주 목요일마다 광활루에 찾은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매주 일요일 날은 버스킹 예를 들면 플래미시몹처럼 묶어서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니까 광활루 또는 완월정, 월맷집, 영주가 이러한 장소에 따라서 단원들을 배치해놓고 그리고 거기를 자연스럽게 관객들이 이동하면서 방자가 또는 향단이가 안내자처럼 해설자처럼 이렇게 하면서 광활루원 전체를 공연장화 시켜갖고 그러면 관객들이 구경 오셨던 관광객들께서 이건 횡재했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런 공연에 특이하지 않습니까? 플래시몹처럼 했다가 싹 연주자가 빠지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게 하고 이런 독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지역과 함께 관광과 또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접목하면서 지금 우리 국립민속국악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립민속국악원에는 창극단과 기악단, 그리고 무용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원 수만도 70여 명에 이르는데요. 전통의 숨결과 우리 음악의 멋과 맵시가 살아있는 무대를 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이 모든 단원들이 한 무대에 오르며 주목을 받은 공연이 있습니다. 바로 나운규 아리랑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 영화 아리랑을 만든 나운규 감독의 삶을 다룬 창극입니다. 36의 나이로 작고하기까지 27편의 영화를 남긴 한국 영화계의 대표 감독 나운규의 일대기를 다뤘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흔히 봐온 창극과는 차별화된 내용과 구성으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작년에 열렸던 공연 중에 이슈가 됐던 공연 중에 하나가 바로 나운규 아리랑이라는 공연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대에 올리게 됐나요? 일단 취임하고 보니까 저희가 이제 창극을 중심으로 판소리 창극단이 별도로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 창극을 많이 했어요. 물론 이제 전통을 중시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현대 대중들한테 멀게 느껴졌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자 위주가 아니라 수요자 입장에서 무엇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지를 좀 알아보자 해서 제1회 창극 소재 국민 공모제를 했습니다. 그 공모제에 들어온 작품들 중에서 아리랑이라는 게 있었어요. 왜 아리랑이 국악인데도 불구하고 영화라든가 또는 연극이라든가 뮤지컬까지 드라마 뮤지컬까지 나오는데 정작 국악극은 없느냐, 창극은 왜 안 만드느냐, 저희들이 깜짝 놀랐죠.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없더라고요. 심사위원들이 다 찾아보고 오시고. 그리고 아리랑이 90주년입니다. 1926년에 아리랑이 개봉이 돼서 그 시대의 민족주의를 널리 알리고 또 항일에 대한 정신도 살렸던 것인데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세계 속에서 우리 아리랑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요. 그래서 이 아리랑을 통해서 우리 정통성과 보편성과 이 시대의 시대성 그리고 민족성, 나아가서 진정한 한류가 될 수 있는 세계성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대형 창극 아리랑을 영화지만 영화를 도플갱어, 현대와 그 시대의 나운규라는 삶을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뮤지컬이나 오페라에 버금갈 수 있게끔, 그래서 현대 이야기를 가미해서 대형 창극 브랜드, 우리 국립미술관 브랜드 작품인 나운규의 아리랑이 만들어지게 됐죠. 2년에 걸쳐서. 그래서 저희 원에서 초연을 하고 부산, 대구, 대전까지 지방 순회 공연했고 올 이제 2월에 서울 공연을 시작을 해서 다시 제주도까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그럼 다 순회도 공연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정말 큰 규모의 공연인 만큼 전 단원들이 다 합심해서 만든 공연이기에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특별한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 외부 출연진이 없이 전체 저희 개원이라고 하죠? 네. 없습니다. 그게 더 의미가 있어요. 어떤 배우가 됐든 지휘자가 됐든 어떤 부분에서도 쓰지 않고 저희들 자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동성이 굉장히 좋죠. 어느 공연 일정에 맞출 수도 있고 또 해외 공연을 겨냥했기 때문에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높죠. 우리가 해냈다라는 거. 그리고 제 마음 같아서는 아리랑 100주년, 그러니까 아리랑, 영화 아리랑을 통해서 우리가 구전되던 민요가 통속민요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불려질 수 있는 아리랑으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 100주년 되는 10년 뒤에는 정말 광화문 같은 데서 우리가 특별 공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그래서 계속 시즌2, 올해 시즌2를 이제 하게 되는데 내년도 계속 교정하면서 수정하면서 완전한 정말 완벽한 작품으로 전국의 전 국민과 전 세계인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로까지 이제 뻗어나갈 그런 공연인데 기존의 또 형식하고는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고 공연을 이렇게 올리게 되셨나요? 아무래도 1926년의 이야기, 그리고 그때 또 어떤 일제하에 있었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또 이 시대에 맞춰야 되고 민족적인 그런 내용들을 지금 지역적 갈등이 됐든
세대적 갈등이 됐든 빈부의 갈등이 됐든 다양한 갈등들을 또 그려나가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플갱어, 과거의 존재와 현재의 존재로 한 인물이 이제 그려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작품과 아주 차별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에는 옛날 전통 창극의 무대가 있고 그리고 왼쪽에는 현대 나훈규라고 하는 배우가 현대 배우의 삶을 상징하는 그 분장실의 의자가 있습니다.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로 아리랑 고개가 놓여 있어요. 그러므로 해서 옛과 옛날과 오늘날을 넘나들면서 또 하늘 아리랑 고개를 통해서 그 안에 그리고 저희 무용단이라든가 기악단이 함께 등장하람으로 해서 풍물도 그리고 씨름도 이런 것들이 한국적인 자연스러움을 녹여내고 있죠. 창만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녹아내면서 볼거리, 들을거리, 느낄거리가 함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립민속국악원의 새로운 시도와 노력이 빛을 발하곤 있지만 아직도 영화나 연극, 뮤지컬과 같은 예술 장르들에 비해서는 우리의 민속음악과 대중과의 거리는 아직 좁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은데요. 새로운 구성과 또 시도를 하는 공연들이 참 많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명사들의 이야기와 함께 그 국악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 콘서트 다담이 참 눈길을 끌었는데 관람객들도 좀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어떻게 좀 인기가 많은 공연이었나요? 그렇죠. 음악 속에서 다양한 삶들, 다양한 분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더군다나 소도시인데 대도시가 아니고 소도시인데 오전에 오후 공연도 쏠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요. 오전에 11시에 공연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선택받은 좋은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 남원뿐만이 아니라 인근 도시에 계신 고정 팬들이 많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사실은 다담은 이 전국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전국 공연장을 순회하면서 그 지역의 주요한 각계 분야분들과 자기 고향에서 음악과 함께 나누면서 이 이야기가 되는 펼치는 그러한 거를 구상을 했었는데 네. 여기서 시작을 하고 보니까 너무 뜨거운 거예요. 계속 요청을 하시고 그래서 1년을 진행을 해봤고요. 거기에 이야기 손님의 다양한 삶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고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차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전에 여유로움을 또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다양한 분들의 또 선물도 또 이렇게 증정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 음악을 공연도 펼치고 또 함께 배우는 시간도 갖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주부라든가 이런 또는 모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시간을 그때로 맞춰서 관람하시고 점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인데 그걸 또 착안해서 주변에 주요 음식점들과 또 이렇게 협력을 네. 해서 그래서 할인을 그 공연 티켓이 있으면 식당에 할인이 될 수 있는 이벤트까지도 마련되고 네. 있는 프로가 되겠습니다. 국악 영재 프로그램을 지금 신설을 하고 또 계속해서 진행해 오고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도 취임을 하고 보니까 이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아이들이 별로 하는 것 같지가 않고 네. 한다 하더라도 뭐 대도시로 배우러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도리어 이제 역으로 유학을 와야 되는데 유학을 가야 된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바로 잡아볼까 제 역할에서 그래서 수학 영재원 뭐 여러 가지 영재원들이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국악 영재원은 없는 거예요. 중국 쪽으로. 국가기관에서 해야 되겠다. 이것도 사교육으로 또 교육받고 레슨 받으러 또 이렇게 대도시로 가는데 그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그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인지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났는지도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우리 인간문화재, 우리 원로 선생님들이 계시는 우리 국립민속국악원에서 국가 장학금을 지급해서 무료라는 얘기죠. 결론은 선발이 되면 엄청난 거죠. 파격적인 혜택이네요. 예, 그럼요. 정말 영재를 육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국악에 정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해보자, 만들어보자 이런 기관에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국악영재원을
취임하면서 했죠. 그래서 지금 2기 졸업생까지 배출이 됐죠. 네. 오랜 시간 지나면 그 토양이 단단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더 많은 영재원들이 많이 와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더 많이 정말 살아남아서 이 국악의 발전이 이끄는 동량이 되기를 그런 마음입니다. 모든 세대에 다가가는 민속음악, 모든 세대에 전승되는 국악을 위해 개원 이후 활발한 활동을 이어온 국립민속국악원. 정유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국악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이어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나눠보니까요, 국립민속국악원이 정말 국립음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톡톡히 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역과 연계하는 그런 방안들도 끊임없이 또 고민을 하고 계시고요. 지난 2년 동안 정말 숨가쁘게 달려오셨잖아요.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또 올해가 또 정유년 새해를 맞이해서 누구보다도 또 바쁘게 또 새해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은데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국립민속국악원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국립민속국악원이 이곳에 있구나 하고 부러워할 수 있을 정도로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공연 내용물로 만나려고 합니다. 정기 공연은 정기 공연대로 품격이 높게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내부 공연장뿐만이 아니라 좋은 외부 공연장에서도 각 시도와 함께 결연을 통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 저희가 4기원 중에서 유일하게 공연 트럭이 있어요. 공연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가 펼쳐지면 그 위에서 공연이 될 수 있게끔 무대차가 있습니다. 음향과 조명으로 다 포함해서. 그러면 전국 어디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국악원의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규모의 공연들, 그리고 필요한 어떤 때에 따라서 필요한 기획 공연들, 그리고 언제든지 오셔서 보실 수 있는 상설 공연. 특히 다른 공연단과 달리 저희는 계절별 절기 공연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올해 이제 신설 확대를 한 건데, 그러니까 보통 설날과 추석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새해, 신년이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한문으로 치면 새해라는 네. 것이 새해 설날부터 해서 정월 대보름, 정초, 연초를 우리가 설날부터 정월 대보름까지, 네. 보름까지를 정초라고 인사를 세배를 하러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봄에 맞는 신춘과 같은 청명, 그리고 여름과 같은 단오, 그리고 한여름에 7월 칠석, 가을에 한가위, 겨울에 동지, 송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른 공연장과 전혀 다른 공연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관광 활성화뿐만이 아니라 지리산, 덕유산, 그리고 전체적으로 넓게 해갖고, 또는 이제 변산반도라든가 묶어서 여름 관광 축제 이런 형태로도 다양한 컨셉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나누고 싶어요. 관객 국민과 많이 나누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네. 우리 민속음악의 발전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국립민속국악원. 이곳을 중심으로 우리 소리의 가치가 더욱더 인정받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더불어서 소리의 고장 남원의 명성도 함께 드높여지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So beautiful, and I tell her